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현재 고추 절지 재배한 밭에 와 있는데요. 이제 고추 나무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절간 길이 상태도 지금 굉장히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꽃들도 굉장히 잘 펴가지고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고추들도 이렇게 주렁주렁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제 수확하려면 한 열흘에서 조금 더 시간을 더 두면 보름 그 정도 시간이 되면 수확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이렇게 잘 키웠어도 관리 한번 잘못하면 순간 맛이 가버릴 수 있는 게 이 농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방제라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꽃도 굉장히 많이 피면서 잘 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는 지금 벌이 날아다니면서 꽃을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카메라에 잡힌 이 벌레는 칠성무당벌레라고 하는 건데요. 고추 나무에는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이 주로 먹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진딧물이라든지 응애 이런 저희 농작물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충들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적 농법을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도담은 특별히 화학 농약을 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우스 안에 무당벌레들이 많이 또 잔존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무당벌레 애벌레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뭔지 몰라가지고 약을 해도 잘 안 듣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처음에는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 본 어떤 작물이어서 주변 농가에 물어봐도 명확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담에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그 현재 이렇게 큰 무당벌레가 말고 애벌레인 상태에서 애벌레 그 상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의를 해봤더니 칠성무당벌레 애벌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칠성무당벌레에 대해서 생리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아봤는데 애벌레도 그렇고 무당벌레 이 성체가 된 무당벌레 상태에서도 먹이 활동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칠성무당벌레 그 번데기입니다. 번데기. 여기서 이제 놔두면 여기서 칠성무당벌레가 탈피를 해가지고 깨어 나오죠. 애벌레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칠성무당벌레 애벌레입니다. 자, 잘 보이시죠? 이게 칠성무당벌레 애벌레고요. 얘네들이 방금처럼 이렇게 번데기 상태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박피를 하죠. 이게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깨고 나온 거예요. 깨고 이렇게 껍질을 깨고 나오면 자, 얘처럼 이렇게 무당벌레가 되죠. 그래서 아까 애벌레 상태하고 이 지금 현재 무당벌레 이 상태하고는 진딧물이나 응애 이런 부분들을 먹이원으로 삼기 때문에 농작물에는 피해를 안 줘요. 그래서 굳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래도 화학 농약을 아마 했다면은 이 무당벌레들도 싹 소멸을 했을 텐데 친환경 자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이 방제도 하니까 이렇게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익충들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이라든지 뭐 무당벌레 이런 부분들이요. 자, 오늘은 이제 방제를 하려고 하는데 또 방제하는 또 배합을 하는 그 모습도 한번 또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 배합 비율을 물 300리터 기준으로 할 건데요. 기존에는 연소물 100당 은행을
3리터 그리고 오일을 2리터를 했는데, 이번에 우렸던 은행이 약간 어떤 농도가 진했는지 3대2 은행을 3을 넣고 오일을 2를 넣고 했더니 신초들이 약간 꼬실러지는 어떤 그런 약간 현상이 보여서, 지금 그 뒤로부터는 은행을 2로 그리고 오일을 1로 그리고 유황을 150ml 이렇게 해서 물 100ml당 그렇게 해가지고 배합을 해서 방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방제 효과도 비슷하고, 또 그러면서 또 추가로 어떤 전에 앞에서 보였던 어떤 식초들에 대한 약해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추나무가 커짐에 있어서 약간 약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가성 소다를 연수 100리터당 100g 정도를 추가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총 4가지를 혼합해 가지고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 소다도 연수 100당 100g이었으니까 300리터를 배합을 할 거니까 300g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키로하고 이 리터랑 틀린데, 자주 쓰다 보니까 용기에 이렇게 300ml 정도 해서 담아주면은 이게 이제 0점 조절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얼추 맞습니다. 이렇게 300g 나오죠. 이거는 방금 0점 조절, 이 컵에 대한 0점 조절 해 놓은 상태입니다. 300 정도 나오죠. 네. 그래서 부피가 있는 이러한 물질들도, 고체화된 물질들도 얼추 용기에 맞추면 맞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물에 타가지고요, 이렇게 잘 해서 녹여서, 지금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화학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열이 나는 건데요, 열이 좀 어느 정도 식은 상태에서 배합을 해주면 좋습니다. 덩어리째 넣으면은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용기 같은 데 이용해 가지고 먼저 녹인 다음에 넣어주시면 혼합도 잘 되고, 또 자담 오일로 전착제 역할을 해 가지고 꽉 붙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담 유황,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성 소다, 그 다음에 은행 우린물을 같이 해서 딱 도포를 해주면은 어지간한 웬만한 충이나 벌레들은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 천연 농약으로 하시다가 약성이 잘 들지 않는다고 싶었을 때는 이렇게 가성 소다를 혼합을 같이 해주면은 그 약효를 훨씬 더, 약성을 훨씬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쓰지 않는데 시즌별로 한 번씩 나무가 이제 커지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성이 잘 먹히지 않아 가지고 방제율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 한 번씩 섞어서 줍니다. 가성 소다는 매번 쓰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에서 2달에 한 번 정도가 그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고추나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2번째 갈라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점에 맞춰가지고 이걸로 이제 해서 한번 미리 방제를 한번 해줘 보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연기가 다 빠졌고요. 이제 해서 같이 섞어 주겠습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 용기에 물을 받아 놓은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은행 우린물, 그리고 자담 유황, 그 다음 자담 오일, 그리고 가성 소다를 넣은 다음에 마저 제가 원하는 물량만큼 채우는데요, 오늘은 제가 용기를 저기 1100L 짜리 용기를 썼더니 약을 많이 쓰지 않는데 저기다만 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작은 용기로 바꿨습니다. 300L만 배합을 할 거라 300L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했고요. 또 이런 호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배합을 해줄 때는 이 호스 끝에 주둥이 불을 들어버리면 자담 오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거품이 많이 일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밑에 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거품이 거의 일지 않고 배합이 됩니다. 꽉 채웠을 때 300이 되는 용기에다가 300을 탔더니
너무 많이 타서 지금 조심해서 넘치지 않게 저어줘 가지고 섞어 준 다음에요. 네, 이제 동력 분무기 흡입관을 넣고요. 전원을 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촛대 노즐의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하고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미세 분사가 되긴 하는데요. 조금 이제 물기가 많이 묻어 나가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안개 분무식으로 초미립으로 분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요거를 사용을 했건데, 오늘부터는 이제 이 나무 가지도 많이 무성해졌고 잎들도 많이 어떻게 보면은 가지가 서로 가려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안개 분무 형식으로 초미립자 분무를 해줘야 얘네들이 서로 뒷면같이도 골고루 묻을 수 있어서 오늘은 이 노즐을 사용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을 이 노즐에 연결을 해주기 전에 호스 안에 있는 기존에 했던 그 약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호스 안에 있는 약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즐을 연결하기 전에 틀어서 분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틀어주면 이 약물의 색깔이 변화가 되는 어떤 포인트가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혼합했던 그 약물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노즐 연결해서 방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약물이 이제 약간 혼탁했던 색에서 투명해진 색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이제 이 약이 싹 이제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그고 연결해주고 이제 방제를 하면 되는데, 참고로 지금 앞에 보이시면 비닐이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 색깔로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쪽도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됐냐면, 보통 저희들이 농가에서 유황을 쓰면 농자재들이 많이 훼손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담에서 공유한 이 제조 방식에는 하우스 시설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가성 소다와 가성 가리의 어떤 혼합 차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뒤로 놔두고요. 이 방 앞에 보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 농가 시설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제가 몇 년간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쌍쌍한 상태로 있는 걸 보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황 약재는 하우스 시설에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증빙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하게 믿고 유황도 항상 매번 쓸 때마다 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를 할 때 보통 앞에 보시면은 볼통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화학 농약을 쓸 경우는 사실은 볼통을 다 밖으로 빼놓고 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죽어 나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천연 농약제이기 때문에 굳이 입구에다 대놓고 살포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크게 작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벌통도 빼지 않고 바로 방제할 수 있어서 수월한 면도 있죠. 그 약방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파리를 건들지 않는 시점에서 위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방제를, 밑에서 위로 들어갈 수 있게끔도 방제를 해주면 약효는 약 효과가, 방제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뒤로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또 나올 때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까지 뒤쪽 끝에까지 다 왔는데요. 다시 이제 유턴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때는 최대한 고추나무를 건들지 않고 이 안개 분무 형식으로 약이 분무가 되기 위해서 와류 현상이 보면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형상의 해오리, 와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해오리가 돌듯이 이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에서만 이렇게 분무를 해줘도 충분히 구석구석 가지 사이사이, 잎 사이사이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최대한 고추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분무해주면서 추가로 이 위쪽, 천정 위쪽에도 같이 분무를 해줘야 됩니다. 천정 위쪽이나 이런 데도 보면 날파리나 또 기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벌레들이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올 때는 직접적으로 나무를 건드려 주면서 방제를 해줬다면, 갈 때는 이제 나무를 건들지 않고, 최대한 건들지 않고 진짜 전체적으로, 하우스 전체적으로 실내에 약이 도포가 될 수 있도록 방제를 해주면 방제 효과는 뛰어납니다. 그리고 뭐 오며 가며 두 번 연속 쳐주니까 약해가 있지 않나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꼭 이 천연농약이 아니고 관행농에서 사용하시는 화학농약도 이게 약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한 번 더 입혀준다 해서 그게 약해가 그렇게 특별히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방제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구석구석 다 방제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방제를 해주시면 약효는 훨씬 더, 방제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날 겁니다. 이것도 약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제가 무당벌레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무당벌레들도 직접적으로 살포해 가지고 하면은 무당벌레들도 다 방제가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약효는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작년부터 이제 100% 이 천연 농약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월 100% 친환경 이제 방제로 아예 돌렸는데요. 그 후로부터는 아예 화학농약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방제해가는 텀이라든지 방제해가는 어떤 그 희석 배율이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들에서 기존에 조금씩 노하우를 쌓고 가면서 작년에 이제 100%로 다 돌렸는데요. 굳이 뭐 화학농약으로 했을 때 비해 가지고 크게 방제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면이 없어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천연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화학량을 사용했을 때 대비해 가지고 약값은 거의 한 80, 90% 정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농가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몸이 바쁘고 좀 그런 거는 있지만 제품을 좀 팔아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투자비도 줄일 수 있고 한다면 일석이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네, 이제 약 방제를 다 마쳤습니다. 한번 쭉 돌아봤더니 방제는 잘 된 것 같아요. 날아다니고 있던 날파리류들은 전부 다 현재 전멸한 상태인 것 같고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무당벌레도 좀 이렇게 제대로 맞아버린 것 같은 경우는 좀 죽어 있고요. 또 벌들도 이렇게 제대로 또 맞은 애들은 또 이렇게 죽어 있고 그러네요. 지금 현재 나방류 같은 경우는 한두 마리 정도가 이 앞전 방지할 때 보였었는데, 이제 한때 두 마리 정도가 날아다녔던 것 같은데 한 마리도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고요. 현재 그리고 총체벌레도 마찬가지로 시설하우스에서는 사실은 총체벌레가 가장 무서운 벌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제해 줌으로써 총체벌레도 현재 눈에는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벌레성 어떤 그런 병원군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요. 아무튼 방제 다 마무리 했고요. 또 방제하고 나서 방제 효과도 괜찮게 되어진 부분도 확인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